신명희의 체포로 정영 형사가 조사하던 김영림 사건이 어느 정도 밝혀졌던 경이로운 소문이 12회 리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김정영의 마지막 기억. 죽기 전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잠시 기억을 읽었던 모탁은 경찰 20년 근속 손목시계를 찬 사람이 쏜 총에 그녀가 죽게 되었다는 중요한 단서를 알게 되었죠. 근속이라 함은 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를 했다는 건데 만일 그 시계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트릭 장치가 아니라면 연배로 보나 성실성으로 보나 최 서장이 범인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표 과장이 뇌물수수로 잠시 물러났다가 최 서장에 의해 다시 일을 한 것을 생각해보면 근속 손목 시계를 찰 수 있는 사람이 표 과장은 아니겠죠. 강한울 형사 또한 범인은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모탁을 만나 정영이 자살이 아니라고 말한 점, 또 정영 형사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모탁에게 정보를 주고 도움을 준다는 점을 보면 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한울이 정영의 장례식에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고 그가 죽음에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죄책감 같은데요. 정치계 고위층인 신명희까지 연결된 위험한 사건을 자신이 알면서도 그 위험성 때문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 자신만 쏙 빠져나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 정영 형사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 같습니다. 모탁 대신 그 시계를 찬 사람을 조사할 임무가 주어진 상태라 강한울 형사를 통해 시계를 찬 진범이 밝혀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진범을 찾기에 앞서 가장 걸리는 게 모탁의 뒤를 스치고 지나갔던 후드티를 쓴 남자의 정체일 텐데요. 이 사람은 모탁이 전화를 걸 당시 모탁과 반대 방향으로 스쳐 지나갔기에 이 사람이 최 서장에게 총을 전달하고 빠지는 모습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총을 쏜 사람이 지청신이 아닌 이유는 지청신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영혼을 먼저 먹어버렸을 텐데 정영의 영혼은 응급실 앞에서 모탁에게 목격이 되었죠. 그리고 지청신이라면 굳이 시계를 찰 필요도 없었겠죠. 조태신에게 불려가 엉덩이를 발로 차이는 굴욕감을 느꼈던 최 서장, 게다가 체포된 노한규의 취조 과정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정영 형사의 모습에서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영이 눈치라도 챈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조바심이 극에 달해 직접 정영을 처리한 것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뒤통수를 제대로 친 카운터들과 최장물, 방화로 모탁을 포함 4명의 카운터들이 모두 죽었고 정영까지 죽었으니 이제 신명희와 조태신은 거리낄 게 없었죠. 하지만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거리를 두는 신명희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 조태신은 노한규에게 자신들을 버릴 수 없는 최고의 무기이자 안전장치인 김영림의 사체를 확보하라 지시하는데요. 하지만 죽은 척 위장하고 국수집 문까지 닫은 카운터들의 활약으로 묻어두었던 김영림의 사체를 모탁과 소문이가 가져와 국과수에 의뢰하죠. 또 최장물을 통해 돈을 빼돌려 조태신 일당과 신명희 사이를 돈으로 이간질시켜 갈라놓고 서로 간에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죠. 덤으로 신명희와 노한규의 DNA 채취까지 성공하죠. 세 번째, 김영림을 죽인 것은 노한규. 김영림의 손톱 밑에 신명희의 DNA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명희와 내연관계인 김영림의 임신 소식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한 김영림과 신명희와의 몸싸움과 다툼의 과정에서 신명희의 DNA가 김영림의 손톱 밑에 묻은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아이를 낳겠다는 김영림으로 인해 곤란해진 신명희가 조태신에게 처리하라 지시를 하고 그걸 행동에 옮긴 것이 노한규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김영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영림의 옷에 노한규의 DNA가 묻었으며 직접 처리 후 칼을 닫고 주변을 정리하는 노한규의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보아 직접 김영림을 처리하고 가방에 넣어둔 것이 노한규겠죠. 노창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가방에 담겨진 게 뭐냐고 묻는 걸 보아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13회 예고를 보니 4단계로 업그레이드된 지청신이 어릴 적 고아원을 찾아가 아버지라 부르는 고아 원장을 죽이고 4단계 악기로 진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것을 위겐이 읽어내고 지청신을 잡기 위한 계획으로
악기가 도망치지 못하게 그물망과 같은 결계를 쳐 지청신을 잡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근데 잡히는 순간에 지청신의 모습이 소문이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문이 계획대로 지청신이 잡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복선과 같은 장면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3단계 악기 백향이의 활약으로 결계가 깨지거나, 두 번째, 잡힌 지청신은 지청신의 60만 남은 상태이고 악귀는 이미 숙주를 갈아탄 상태일 수도 있겠죠. 4단계 악기는 숙주를 갈아탈 수도 있다고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조태신에게 협박을 당하는 신명이가 보이는데요. 대선 출마와 카운터들의 활약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신명이에게 불안감을 느낀 조태신이 신명이의 악행을 캠으로 찍어둔 것을 신명이에게 보여주며 협박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동영상 내용은 신명이와 김영림의 내연관계를 담은 내용이거나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김영림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폭행과 폭언을 하는 신명이의 행동을 캠으로 찍어둔 게 아닐까 추측이 되네요. 13회는 정영 형사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는 감호탁과 강하늘 형사의 모습과 4단계로 진화된 지청신으로 인해 바빠진 윤과 카운터들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죠. 그리고 체포된 신명이는 최 서장과 조태신의 뇌물 등으로 무죄로 풀려나는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톡톡 리뷰였고요. 다음 리뷰 때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